상승의 종아 울려라 스타 골든벨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인남 대표, 나연우 대표 함께 할 텐데요. 이번 시간 과연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종목 만나보죠. 바로 미래 나노텍입니다. 이 미래 나노텍이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 매서운 상승세를 보여준 배경이 뭘까요? 네, 우선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핵심 강물인 리튬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래 나노텍, 금양, 이수화학 등 리튬 관련주가 이번 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튬은 배터리 생산 원가의 이제 40%까지 차지하면서 양극재 핵심 광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8일 기준에서는 리튬 가격이 킬로그램당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또 연초 대비 이는 2배 이상 상승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전기차 수요 확대 그리고 또 미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 감축법 통과 후에 주요 기업들이 리튬 소재 선점에 나서면서 가격 상승을 또 부추기는 그런 흐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11월 11일 날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좀 신고가 랠리, 역사적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래 나노텍의 고공행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 두 분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울려라 골든벨. 아쉽게도 골든벨은 울리지가 않았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나연우 대표님은 너무 올랐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네,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과다하게 상승해서 기술적으로 과열권에 진입했습니다. 미래나노텍은 8월 23일 9,100원에 공략해서 약 170% 이상 수익을 낸 종목이기도 한데 지금 주가 7월 대비를 봐서라도 300%가량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주가가 많이 상승한 종목은 차익 실현 매물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다면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 신규 진입은 약간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면 허인남 대표님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구간은 단기 과열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보유분들의 차익 실현에 좀 접근이 필요하고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좀 추가 상승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적인 타점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조정을 기다리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2만 원 부근까지 오히려 좀 쉬어간다면 다시 한번 매매도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자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리튬만 들어가도 오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리튬 관련주가 2차 전지 순환매의 주인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상승 바통을 이어받을 2차 전지의 핫테마 뭐라고 보시나요? 대표님? 네, 저는 펫배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주가 낙폭 메리트를 갖고 있는데요. 이미 많이 오른 리튬보다 아직 덜 오른 펫배터리가 먹을 게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면서도 현재 지금 배터리 교체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기차 배터리 수명이 8에서 10년이라고 하는데 테슬라 전기차가 2013년부터 판매를 시작해서 지금 배터리 수명을 감안하면 슬슬 그 배터리 교체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0년 동안 펫배터리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지금 펫배터리 시장 규모를 보시더라도 올해 3억 달러에서 25년에는 8억 달러, 40년에는 574억 달러로 예상되는 만큼 아주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종목으로는 제가 세빅캠과 성일하이텍 상장 초기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고 강조드렸던 종목인데요. 그중에서도 세빅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지금 현재 잘 거치고 있고 펀더멘탈이 우수합니다. 영업이익률이 30%대이기 때문에 아주 알짜배기 기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LG화학에 2024년부터 10년간 전구체 복합액 장기 납품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렇게 장기 계약 납품권을 통해서 탄탄하게 매출원도 확보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계약권에서만도 2025년부터 연간 1,000억 건 이상의 매출이 전망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47억을 투자하면서 탄산리튬 생산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전구체 복합의 생산 라인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과 주가 성장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허인남 대표님도 2차 전지 섹터에서 눈여겨보는 종목 있을까요? 네, 우선 중소형 2차 전지 관련주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2차 전지가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케미칼 등 시총 상위 주도하고 있지만 코스닥까지 본격적으로 반등 구간에 진입하면서 중소형 관련주도 소재, 부품, 장비 상관없이 랠리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은 이수화학인데
건데요. 이소화학 계열 석유화학 업체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의 고체 전해질 원료를 개발하면서 전고체 관련주로 편입된 종목입니다. 이미 10월 14일 필살기에서 추천을 드렸고 또 전고점 시세까지 1차 목표가는 도달한 위치입니다. 전고점 돌파 후에 새로운 시세를 앞둔 위치이기 때문에 가격 기준으로 27,500원 전후 다시 한번 가격 조정 시 다시 한번 매집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보죠. 바로 CS윈드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CS윈드 주가가 이번 주 강한 또 반등세를 연출을 했죠. 네, 친환경 에너지는 미국 민주당의 정책 수혜 섹터인데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거라는 예상을 뒤집고 민주당이 선방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국내에서도 2030년까지 풍력 발전 비중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낙폭 속에서 주가 반등이 나온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CS윈드 주가가 계속해서 신바람 나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울려라 골든벨! 오, 드디어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두 분 모두 추가 상승 기대감 갖고 계시네요. 네, 풍력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태양광 전체적인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이제 7월, 8월 인플레 감축법 수혜로 1차 시세를 준 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화당 압승 예상으로 좀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민주당이 선방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 감축법 지속 전망으로 이번 주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추가적으로 75,000원까지의 상승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풍력뿐만 아니라 모처럼 친환경 섹터 전반에 훈풍이 불었는데요. 이 태양광과 풍력 사이에서 과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좋을까요?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죠. 두 분 모두 태양광을 선택해 주셨는데 이유 들어볼게요. 네, 저는 굳이 고르자면 태양광을 고르고 싶은데요. 네. 풍력은 태양광 대비 제한 요소가 좀 있습니다. 소음이라든지 이런 풍량이 필요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공과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태양광이 더 우위에 있고요. 하나솔루션 제가 태양광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하나솔루션의 차세대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처럼 이런 민간 회사에서도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제가 앞에서 굳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친환경 에너지 특성상 한 가지의 에너지에 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발전 환경 특성 때문인데요. 태양광, 풍력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고 상호 보완적 발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허혜남 대표님도 태양광. 네, 역시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섹터군이기 때문에 오히려 풍력보다 살짝 태양광에만 비중을 좀 무게중심 두는 정도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유럽 중심으로 에너지 자립화를 태양광 중심으로 이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인플레 감축법 통과로 태양광 그 발전 사업자에게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 또 중간 선거 불확실성까지 해소되면서 다시 한번 2차 파동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도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파라다이스입니다. 이 파라다이스 주가가 11월 들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주는 또 호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죠. 네, 11일 3분기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약 383억 원,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700% 증가한 숫자입니다. 매출도 약 1,9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6%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점을 통해서 순이익도 427억 원을 달성하면서 흑자 전환까지 기록을 했는데요. 역시 이제 국내 특급 호텔 수요 증가, 계절 성수기를 맞았고 또 이에 일본 무비자 관광 재개까지 합쳐지면서 좋은 실적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파라다이스 주가가 투자자들에게도 파라다이스를 선사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죠. 울려라 골든벨. 이번에도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이유 들어볼게요. 네, 중장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한 템포 쉬고 눌림에서 공략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3분기 실적을 굉장히 좋게 보여줬고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방역 기준을 완화함과 동시에 항공 노선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 관광객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도 더 앞으로도 볼 수 있겠고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제 활동이 재개됐지만 리오프닝 관련주는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앞으로가 기대되는 또 최선 호주가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리오프닝 섹터에서는 이제 화장품, 면세점 등등 여행까지 있지만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시기에는 이제 화장품 섹터가 탄력성이 가장 좋습니다. 화장품 관련 섹터에서 이제 탑픽 종목으로 청담 글로벌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청담 글로벌은 17년 설립된 화장품 전문 유통업체인데요. 국내 브랜드로는 원진, 키노닉스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에서 징둥닷컴, 티몰 등 이커머스 플랫폼의 이제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국 제로 코로나 탈피 기대 이슈로 기술적으로 9,000원을 넘어서면서 좀 길고 긴 하락을 마무리 짓고 하락 추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9,000원 초반에서는 매집이 가능하고 1차 11,000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연우 대표님은요? 네, 저는 안정형 종목으로 대한항공 준비했는데요. 일본이 최근 외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여객 수요 회복에 트리거를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0월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 고객이 전년 동기 대비 641% 증가했고 10월 달 대한항공 국제선 이용 고객도 전년 동월 대비 563%가량 아주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금 해외 노선을 재운항할 뿐만 아니라 노선 증편 계획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움츠려져 있던 아주 그 해외 여객 수요를 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도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 만나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알찬 정보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시면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고요. 다음 주 여러분의 계좌에도 상승의 종합 울려라. 지금까지 스타 골든벨이었습니다.